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7월 들어 2주차 토경마일인 7월 11일 토경마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이고 번 독한승부사 장석입니다. 자, 7월 시작의 화려함을 가지고 들어가는 7월 2주차 경마입니다. 자, 이번 주부터 조금 달라진 게 있죠. 이번 주부터 이제 노을 경마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실 노을 경마라고 해서 특별할 건 없습니다. 조금 늦게 시작해서 조금 늦게 끝나는 거예요. 2시간 늦게 시작해서 2시간 늦게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해가 길어져가지고 8시가 돼도 뭐 화내요. 5시 같은 느낌입니다. 노을 경마라고 해서 특별하게 달라진 점은 없고요. 좀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예전에는 경주, 그러니까 제주라든가 이게 금요 같은 경우 제주와 부산을 섞었고, 지금처럼 이제 일요 경마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제 노을 경마로 바뀌면서 구분이 다 졌어요.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 경마가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제주 경마가 시행이 되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서울 경마가 거의 막바지부터 부산 경마가 시작을 해서 후반부 경주들은 전부 부산 경마로 짜져 있습니다. 약간의 경주의 그 긴박함이라고 하나? 집중도를 좀 높이기 위한 좀 편성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괜찮다. 섞이는 것보다는 아예 몰아서 가는 것도 오히려 집중도 면에서 좀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노을 경마기 때문에 시작이 조금 편안하죠. 아침 일찍 안 나가도 됩니다. 좀 더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겠고, 저녁 때 약간 좀 집중력이 흔들리는 경우가 좀 있기는 한데, 뭐 차분하게 들어간다면은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노을 경마는 8월 마지막 경마 주간까지 이어진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7월 경마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좀 자신있게 들어갔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비장하게 시작을 했어요. 7월 경마에는 이제 물러설 것이 없다. 그래서 7월 첫 주 경마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7월 첫 주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은 7월 2주차에 좀 더 욕심을 좀 부리게 되죠. 하지만 경마라는 것이 욕심으로 채워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럴 때 좀 더 냉정하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7월 첫 주에 워낙 이겨놓은 게 크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편하다고 할까요? 부담이 없다고 할까요? 해서 제가 이번 주 준비한 7월 11일 토경마, 7월 12일 일요 경마 아주 편하게 준비했어요. 여러분들께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한 주 한 주를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채우고 싶은 게 있잖아요. 경마장에 들어갈 때. 정말 채우고 싶은 거. 제가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랄 수 있어도 부족함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경주부터 마지막 경주까지 결코 집중력을 잃지 않겠습니다. 야, 이건 뭐야? 이런 예상 안 할게요. 제가 잘하는 걸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지만, 제가 잘하는 걸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할 겁니다. 경마가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하나 잡아놓고 시원하게 질러갖고 한번 잡아줘야 그게 돈이 되거든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3배, 4배짜리 3구멍, 4구멍으로 맞추는 거? 그런 거 잘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3구멍, 4구멍 해가지고 뭐 대끼리 준대끼리 맞추시는 분들. 뭐 그런 거는 그분들한테 맡겨놓고요. 저는 제가 잘하는 걸 할게요. 저는 제가 잘하는 거 할게요. 7월 2주차 토경마일, 7월 11일 토경마. 지금부터 들어가죠. 자, 11일 토경마 1경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1200m로 시행되는 국내산 6군의 경주입니다. 자, 이번 주부터 출전 수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요거는 이제 당분간 계속해서 이제 출전 수가 많이 빠질 겁니다. 8월 첫 주부터 7월 4주차까지 휴장이에요. 7월 4주차가 부산 휴장이고
8월 첫 주가 서울시장이다 보니까 경주수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주, 부산, 서울이 교대로 쉬기 때문에 뭐 많게는 15개 경주까지도 지금 경주 편성이 짜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당분간은 그 출전 수가 조금 빠진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9두가 출전하는 1경주. 2번마 신기원과 3번마 상림형성, 6번마 동방의 패자가 6월 13일 경주에서 동일 레이스를 뛰었어요. 당시에 2번마 신기원은 6번 게이트였고 3번마 상림형성은 2번 게이트였고 6번마 동방의 패자는 11번 게이트. 이렇게 보면 야, 이거 내측 게이트에 있는 말보다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말이 입상을 얻었으면 이게 진짜 센 말이다. 동방의 패자가 정말 센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청마닭 봤을 때 그리고 복귀 대강 했을 때. 근데 냉정하게 안에 현명을 딱 들이대잖아요. 근데 조금 달라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2번마 신기원과 3번마 상림형성은 지난번에 자기 전개를 못 탔습니다. 그러니까 2번마 같은 경우는 주행에 끌림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교정하기 위해서 말하고 좀 싸움이 나오면서 체력적인 좀 있었어요. 4코너까지. 그리고 이제 3번마 상림형성 같은 경우는 초반에 약간의 주립불량 때문에 늑발을 해가지고 요것도 약간 체력적이 좀 나왔고. 근데 반대로 7번마, 6번마 동방의 태자 같은 경우는 외곽 게이트긴 한데 자기 전개를 다 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게이트에 상관없이 4코너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10번마 동방의 패자 같은 경우는 자기 전개를 타서 중상위권에 붙였고 신기원하고 상림형성 같은 경우는 자기 전개를 못하고 체력제를 한 상태에서 4코너에 붙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마필이 동시에 붙었고 쫙 치고 올라갈 때 마지막에 4분의 3 마신 목차. 요게 뭐냐면은 4코너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누가 더 체력전이 있었느냐라고 봤을 때 요거는 동방의 패자가 너무 쉽게 왔다. 저는 2번, 3번, 6번을 가지고 어찌 보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면은 6번만 동방의 패자는 저는 배팅을 안 하겠습니다. 직전에 외곽 게이트에서 그 정도 탔으면 정말 잘 탄 거니까 인정을 해야 된다?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근데 제가 들이대는 현미경의 그 복귀는 게이트에 상관없이 직전에 6번마 동방의 패자는 세 마필 중에서 가장 체력전이 없이 자기 전개를 이빠이 타고 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6번마 동방의 패자는 이번에 결코 강하게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제 1경주 6번마 동방의 패자 걷어내죠. 걷어내고 1경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6군의 경주고요. 역시나 9두의 단촐한 편성입니다. 이게 이제 6군 편성 중에서는 중급 이하로 들어가는 편성이에요. 뚜렷하게 강자가 없습니다. 보통 이런 경주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필 하나 출주하면은 배팅 자체가 굉장히 좀 편해지죠. 자, 외곽의 9번마 와일드 키튼이 아마도 현장에서 이빠이 팔려나올 겁니다. 말이 조금 작죠. 단점 자체가 좀 작다는 단점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게 6월달 조교 때부터 병업 조교가 아주 강해지면서 6월부터 조교 상승이 나왔고요. 실전을 통해서도 변화가 눈으로 확인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9번마 와일드 키튼이 아마 당일날 최고 인기마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합니다. 내치권의 마필이 상대마로 지목이 되는데 여기서 관리마가 하나 나오죠. 바로 1번마 과청킨입니다. 요거를 제가 5월 달에 제가 승부를 했어요. 이게 인기도 그 당시에 5위권의 마필이었는데 이걸 놓고 승부를 했습니다. 당시에 마신차가 없이 4차권에 왔던 마필인데
그래서 제가 그 다음 경주였던 6월 경주 요때도 한 번 더 들어갔어요. 왜냐면은 복귀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차이가 있었냐면은 이제 5월달 경주 같은 경우는 제가 승부 경주로 때렸던 마필이고 추천 경주 때렸던 마필이고 6월달 같은 경우는 추천 경주를 못 때렸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조교가 그 5월달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5월달에는 때려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완성이었는데 지난번에는 뭔가 좀 부족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부족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 당시에 출주했던 마필들이 센 놈들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은 이거는 놓고는 못 때린다. 당시에 제 최고 인기 마필이었던 금화둘리를 놓고 이제 후차권 주력으로 들어갔던 마필인데 걸음이 너무 안 나왔죠. 그냥 안 나왔던 게 아니라 너무 안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 1번 게이트로 들어와 있는데 직전 경주는 제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최선을 다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좀 남았던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안정이 되면서 네츠 게이트.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마방의 특성이라든가 기수의 기승 스타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내측에서 그냥 파고 나오는 전기예요. 그렇다고 보면 1번마 과청키는 이번에 굉장히 노림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측에서 줄을 파는 전개이기 때문에 저는 1번마 과청키니 이번에는 놓고 한번 들어가고 싶다. 9번마 와일드키니 세로비치의 기승 스타일상 이번에는 게이트 안에서 분명히 머릿속에 담고 있을 거예요. 나는 선행을 나가야겠다. 나는 무조건 선행이다. 분명히 머릿속에 담고 있을 겁니다. 근데 결국은 저는 와일드 키틴이 선행을 나가서 버티냐 못 버티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뒤에 누가 있냐 그 싸움인데 저는 그 마필이 아마 1번마 과청킨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1번마 과청킨을 이번 경주 노림수로 세우겠습니다. 2번을 배팅했는데 3번 배팅 못하겠습니까? 특히나 이번 경주처럼 편성이 약하다면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편성에서 놓고 때렸던 마필인데 이런 거 놓치면 굉장히 아쉽잖아요. 그렇죠? 18이 19가 들어오면 큰 돈이 안 되겠죠. 하지만 9가 꺾이면 돈이 무조건 되는 거예요. 1이 승부가 되고 9가 들어오면 동반 입상이 되면 물론 저는 아마도 주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은 되겠지만 오히려 여기서 만약에 9가 꺾이잖아요? 큰 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번마 과청킨을 이번 경주 노림수로 세워놓고 가겠다는 겁니다. 1번마 과청킨 한 번 더 골을 외칠 수 있는 마필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 들어갑니다. 1000m 단거리입니다. 국내산 5군의 경주고요. 이거 편성 만만치 않아. 1000m 단거리에서 스피드와 더불어서 나 좀 뛰어라고 하는 마필들이 출전 대수는 얼마 없는데 굉장히 빡빡하게 붙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저는 전투력이 상승을 하죠. 전투력이 상승을 한다는 얘기는 때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번 제 3경주를 장석은 첫 번째 승부처로 공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시고 있는 출전 두수가 9두가 있다면은 보통 출전 두수가 9두가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대부분의 배팅 하시는 분들은요. 딱딱딱딱 들어가는 마필들 있잖아요. 오히려 출전 두수가 많으면은 이 스펙트럼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많으니까 넓어집니다. 다양한 마필들을 보게 돼요. 근데 출전 두수가 적게 돼. 왜 출전 두수가 적은 경주에서 배당이 간혹 잘 나오냐? 왜 그러냐면 출전 두수가 적게 되면 스펙트럼이 작아져요. 그러면 특성상 눈에 보이는 마필들을 보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특히나 이번 경주처럼 2번마 나봄, 7번마 빅뱅, 소우아라리, 파인투데이 이런 마필들처럼 직전 경주에서 우승을 거두고 근데 그 당시 우승 자체가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있는 상태에서 우승을 거두고 올라온 마필들 이런 마필들 쪽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마필들이 가려진다는 얘기죠. 이번 주 3경주 첫 번째 노림수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장석의 이제부터는 승부처라든가 이런 건요 제가 잘하는 거 한다 그랬어요. 제가 잘하는 게
뭔지 잘 생각하세요. 과연 장석이가 이번 3경주에서 뭘 놓고 들어갈까? 잘 생각하세요. 과연 장석이가 그냥 편하게 나봄, 뭐 서우아라리, 빅뱅, 파인투데이 이런 거 그냥 무난하게 한 대 똘똘마리 엮어갖고 여기서 뭐 선택해가지고 요거는 요래서 빼고 요거는 요래서 빼고 그러니까 요거는 뭐 7배짜리 단통이고 제가 이런 거 할 것 같아요? 아니죠? 이런 거 하려고 충분 잡지 않죠? 제가 잘하는 거 할 겁니다. 이번 제 3경주 첫 번째 노림수로 자신있게 한번 꽂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금산 6군의 경주입니다. 4번마 윈드킨. 최근에 이 46조가요, 패턴이 거의 흡사해요. 지난주인가 그 터프러너가 그 3경주죠. 일요일날 3경주. 터프러너가 입상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춘식이 놓고 일렉트릭인가 그거 놓고 이제 승부경, 첫 번째 승부경주였는데 결국 터프러너를 보지 못하면서 승부가 좀 안 됐어요. 근데 최근에 46조 마필들 입상하는 마필들을 보면 패턴들이 조금 비슷합니다. 일단 조교 때 안 놔줘요. 그러니까 강하게, 그러니까 조교를 보시는 분들이 눈에 보일 정도로 뭐 강하게 뭐 물리고 때 이런 게 없어요. 두 번째, 양재철 조교사가 많이 만집니다. 요즘에는 많이 만져요. 한동안 양재철 조교사가 조교 때 모습을 좀 안 보이다가 최근에 조교장에서 모습을 보이면서 마필들이 전체적으로 기량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4번마 윈드킨이 데뷔전부터 시작해서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양재철 조교사가 전담으로 만든 마필이거든요. 묵직하면서도 굉장히 길게 가는 마필이고, 더구나 이 4번마 윈드킨 같은 경우는 스피드가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데뷔전하고 이전째 행보를 보면은 뭔가 마필을 만지고 있고 대보는 느낌? 아, 이거는 굉장히 강한 마필이에요. 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이번에 4번마 윈드킨 굉장히 저는 인기마로서 노림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7번마 이송 같은 경우는 원준이가 입상시켰던 마필이기 때문에 센 말이 맞죠. 근데 이게 어딘가 모르게 손이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번에 레이스를 머릿속에 잘 그려보세요. 정말 무슨 만들어진 경주처럼 선행을 나가는 과정도 그렇고 4코너까지 정말 편하게 가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왔다는 거예요. 원준인데.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말이 정말 세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보내줬나? 이런 거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번에 어딘가 이거는 최고 인기만데 손을 쓱 집어넣기에는 뭔가 이거는 느낌 자체가 싸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레이스는 이손도 그렇고 윈드킨도 그렇고 뭔가 모르게 뭔가 이게 숨겨진 뭔가가 있어. 뭔가 있는 것 같아. 쉽게 그냥 이손이 댕을 나가고 윈드킨이 붙여갖고 두 마필이 그대로 쭉 뻗는 그런 그림이 안 나와. 6번마 탄성연발. 지난번에 복귀를 보면 탄성연발은 어마어마하죠. 힘을 2번, 3번 막 쓰고도 마지막에 때리니까 또 반응을 해. 달라진 점이 뭐야? 지난번에 조교 때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조교가. 엄청 강했어요. 그러면서 체중이 12kg가 빠졌어요. 근데 아마 이번에 체중 찌고 나올 거예요. 100% 찌고 나옵니다. 왜냐? 조교 패턴 또 바꿨거든요. 안 놔주고 묵직하게 길게 끌어주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체중이 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제 4경주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섣부르게 이게 낫다 들어가기가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애매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6번마 탄생연발이 지난 경주 그렇게 힘을 그렇게 쓰고도 어느 정도까지 화면발에 보였다면은 이거는 당일 체중을 보면서 충분히 다른 전개를 그릴 수 있는 마필이고, 10번마 액통갈 같은 경우도 성렬이가 계속 기승을 하면서 성렬이가 정확하게 알고 기승을 합니다. 특히나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앞에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손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번 제 4경주 같은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제 4경주 같은 경우는 섣부른 판단을 제가 하기보다는 요거는 제가 최종적으로 현장에서의 마필 컨디션까지 다 보고 좀 분위기를 좀 보고 들어가고 싶다. 당일날 체중이라든가 이런 분위기를 다 보고 들어가야지 섣부르게 들어가기는 뭔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게 뭔가 좀 이상해. 쉽게 그냥 인기만으로 가기 뭔가 좀 이상해. 이런 경주니까 현장에서 하다 싶으면 저는 오히려 어한 마필 놓고 들어가니까 그거 생각해 두세요. 쉽게는 제가 안 간다는 거 이 말씀 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5군의 경주입니다. 인기마가 1번마 금수봉, 2번마 카리스마킨, 5번마 오피데이, 그리고 6번마 쉐피러스까지 출전 두수가 달랑 7마리인데 배팅은 정말 머리가 아주 그냥 이건 뭐야 이런 딱 딱 이런 경주예요. 근데 7마리의 편성이라면은 이걸 복조로 엮자. 예를 들어서 복조로 5마리 복조가 10구멍이고요 6마리 복조가 16구멍 7마리 복조가 23구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출주하는 7마리를 다 돌리면 23구멍이에요. 근데 수굴 23구멍 중에서 수굴 22구멍을 지우고 내가 한 구멍 배팅할 수 있다. 배팅을 하고 싶다. 근데 누군가가 한 방을 할 수가 있대. 옆에 지인이든 같이 경마를 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함께 그 배팅을 함께 하시는 그 뭐 어떤 이런 분들이나 나는 23구멍 중에서 22구멍을 지우고 한 구멍을 배팅할 수가 있어.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결국은 하게 되겠죠. 정도의 차이가 뭐냐면은 힘을 실을 수 있느냐, 힘을 실지 못하느냐지 할 수는 있어요. 제가 23구멍 중에 22구멍 지우고 딱 한 방으로만 들어가고 싶은 경주입니다. 그게 독이 되든 약이 됐든 어쨌든 한 구멍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거 에이 그래 하고 들어가도 한 구멍이에요. 그래? 나는 뭐 내가 보는 거에다가 그냥 좀 받치지 뭐. 그래도 한 구멍이에요. 배팅 되시겠어요? 배팅 되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세요. 제가 딱 한 구멍으로 들어가려니까 보이면 오세요. 딱 한 구멍으로 들어가려니까 오세요. 이번 제 5경주 방어 없습니다. 딱 한 구멍만 들어갔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5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국내산 5군의 경주고요. 저는 이 레이스가 두 번째 승부처인데 아마 욕을 많이 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와! 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와! 대단한데? 이럴 수 있는 경주예요. 13마리의 마필들이 출주를 하는데 요거는 제가 후다를 깝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토영마에서 일회용마에서 후다를 까고 들어갔죠. 후다를 까고 들어가서 토영마네요. 토영마에서 8경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후다를 깐 마필이 그 권성원이가 대가리를 오면서 배당이 좀 세게 잡았습니다. 상승식을 200배가 넘는 그 배당을 잡았던 경주가 기억이 나는데 요거 저도 제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경주에서 제가 후다를 딱 까놓고 배팅을 하는 마필은 체외가게 13번마 5썸 트릭입니다.
13번마 5썸 트릭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후다를 까고 들어갔을 때 많은 분들께서 되겠어? 연승식 5배짜리인데? 많은 분들께서 고개를 갸웃했어요. 근데 결국은 쌍머리로 왔습니다. 11번 1번. 11번 1번이 들어오면서 복승식 기준으로 한 70배 나왔고 쌍승식 기준으로 230몇 배인가 220몇 배인가가 나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그때보다 배당이 좀 더 클 수도 있다. 왜냐하면 13번만 5썸 트릭을 놓고 역시나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배당판에서 팔려나가는 인기마들 뭐 인디액티브라든가 비세리온 이런 마필 때리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 때리는 거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요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크게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5썸 트릭이라는 마필에 대해서 과연 어떤 식의 전개가 나오고 어떤 식의 그림이 그려질지 저는 머릿속에 그림이 딱 그려져 있어요. 5썸 트릭이 이번에 어떤 전개를 탈지도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결국은 승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그런 거 무서워하면은 장석이 아니잖아요. 그쵸? 아니 인기도 8위, 9위 이런 거 놓고 들어가는데 되냐 안 되냐 고민하는 건 그건 하수예요. 인기도 1위냐 2위, 1위, 2위를 놓고 들어갈 때 되냐 안 되냐를 고민하는 거죠. 인기도 13마리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빠이 팔리면 인기도 한 7위권, 안 팔리면 인기도 한 9위권까지 팔려나갈 수 있는 이런 마필 놓고 들어가는데 되냐 안 되냐 고민하잖아요. 이거 하수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구라 절대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 거 고민하는 순간에요. 한구라 절대 안 나옵니다. 13번마 5썸 트릭을 놓고 두 번째 승부를 하겠습니다. 오픈하는 겁니다. 13번마 5썸 트릭을 놓고 장석원 두 번째 승부. 아주 투둑하게 후차권도 아주 투둑하게 들어간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6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 들어갑니다. 자, 이번 제 7경주가 연타입니다. 1200m로 시행되는 혼합 4군의 경주고요. 14마리 출주 굉장히 빡빡한 편성입니다. 저는 이번 제 7경주가 세 번째죠. 세 번째 승부처입니다. 제가 원래요, 이번 제 7경주를 메인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7경주냐, 마지막 경주냐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메인 하면 또 어떤 또 느낌이 좀 다르잖아. 그쵸? 뭔가 좀 힘을 집중할 필요가 좀 있잖아요. 해서 제가 고민을 어제 한 15분 정도 고민을 했어요. 딱 두 경주를 놓고서 고민을 하다가 선택지는 마지막 경주로 갔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번 이제 7경주가 그만큼 욕심이 남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욕심? 대가리에 대한 욕심. 대가리에 대한 욕심이 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장석이가 승부를 봤던 마필이고요. 바로 그 다음날인가 그 다음날인가 하여튼 간 복귀를 통해서 독한 복귀를 통해서 내가 이거 다음에 나오면 용서 없어. 나 무조건 때릴 거야. 약속을 했던 마필입니다. 다음에 나오면 기다리세요. 제가 꼭 찾아드릴게요. 라고 했던 그 말이 이번에 떴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밀어붙입니다. 이번 제 7경주를 6경주에 이어서 연타로 들어가는 승부처. 한 달 전에 이미 이거는 약속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미 그 전에 약속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때립니다. 7경주를 세 번째 승부처로 공략을 하겠습니다. 자, 8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국내산 4군의 경주. 제가 그 저배당 막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때릴 수 없는 저배당이라면 고민을 하지 마라. 이 고민이라는 부분은 배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배팅을 하려고 하는데 50배, 60배가 있어.
경마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본장 가시면은. 배팅하기 옆에서. 야, 이거 그냥 내가 고민하다가 뺐어. 딱 보면 배당이 80배야. 이제 옆에서 얘기합니다. 그거 왜 고민을 해? 그냥 사면 되지. 아니, 80배를 왜 고민을 해? 그러면 옆에서 그럽니다. 아, 구멍수가 하나 더. 18치라라고 앉아있네. 아, 세 구멍을 사나, 네 구멍을 사나. 아, 1억씩 사나? 한 구멍 더 사는 건데 뭘 고민을 해? 자기는 구멍수에 고민했다고 하는 건데 결국은 뭐냐면은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저배당. 대길이야. 이걸 때려야 되나? 2.8배? 3.1배? 이걸 때려야 되나? 이 순간에 이 막권은 날아가는 막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 순간에 이 막권은 이미 날아간 거예요. 저배당이 떴을 때, 아, 내가 얼마를 배팅해야 되지라고 생각할 정도면요,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저배당이 떴을 때, 내가 이 막권에다 확신을 갖고, 내가 얼마를 때려야 될까? 여기다가 승부를 해야 되나? 반승부를 해야 되나? 이걸 고민하는 건 배팅해도 돼요, 저배당을. 근데, 아, 이게 따당이 되나? 이게 이게 가능한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순간에요. 그 막권은 이미 날아간 막권이에요. 뭘 고민을 해. 2배짜리를 고민하는 순간에 그 막권은 이미 못 사는 막권이야. 2번마 삼정스카이와 4번마 보자리의 막권. 저에게는 그런 막권입니다. 2번마 삼정스카이와 4번마 보자리의 막권. 저에게는 고민이 들어가는 막권입니다. 고민이 들어가는 막권이다. 그럼 배팅 못하는 거예요. 그쵸? 그냥 날리세요. 2사. 그냥 날리세요. 못 때려요. 날리세요. 못 때립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무슨 말을 지금 막 짓거리고 있는지 알겠죠? 저배당 고민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이미 날아간 내 막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사가 확신이 없어요. 근데 방송 보시는 분들 그 생각하실 거예요. 뭔 개소리야. 뛰던 가닥구가 있는데 더구나 4kg, 3kg 빼줬는데 무조건 그냥 2마리 땡땡 끝나는 거지. 그럼 4배팅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 배팅 하셔도 돼요. 얼마를 배팅할 것이만 고민하세요. 근데요, 저는요, 그런 확신이 없어요. 2마패 중에 한 놈이 불안해요. 조교 때 불안하고요. 조교 때 불안한데 조건에 걸렸어요. 근데 2몇 배당 배팅하자고요? 전 죽어도 못합니다. 모르죠? 누구한테 한 100만 원 주고 이거 대신 배팅해줘. 대신 배팅해주면 내가 먹으면 돈 줄게. 네가 사주는 값 줄게. 이러면 내 돈에 배팅할 수 있어. 내 돈이 아니잖아요. 내 돈이란 말이에요. 이건 내 돈. 내 돈이 내가 예상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배팅한 돈도 내 돈이에요. 근데 그 돈 내가 배팅 못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해서 이번 제 8경주 이상 난 날리겠다. 저는 날리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8경주 정리를 하겠고요. 자, 9경주 들어갑니다. 1000m 단거리 경주입니다. 국내산 4군의 경주. 야, 1번 마부세. 5월 17일 경주 때 요게 제가 승부 경주였습니다. 2기에 놓고. 근데 배당판이 완전히 쓰레기였죠. 쌍승식 12.1배, 복승식 6.3배. 한 방으로 때리긴 했지만 완전히 쓰레기 막골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주 장거리에 나와서 부담 중량이 56 확 늘어나면서 그냥 팍 쏘죠. 팍! 그냥 팍! 근데 이번 경주 보니까 빅세븐, 예신노바, 포토시, 올포글로리, 아우, 선행마만 또 56이야. 안 돼.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무쇠는요, 지금 마필 조시가 완전히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단거리라는 것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선행만 나올 것 같아요? 에이, 왜 그러세요? 무쇠는 저는 뭘 선행이면 땡큐겠죠. 근데 저는 이 정도 조건이면요,
맘대로 타도 돼요. 선행을 타든 선입을 타든 저는 솔직히 이 정도 거리면은 무쇠 같은 무쇠 갖고 그냥 추입을 탔으면 좋겠어요. 추입을. 어차피 1000m라는 건 전개가 없어요. 자기 힘을 다 쏟아내는 경주가 1000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쇠 같은 마피들은 여기서 선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냥 초반에 약간 늪밭시켜 놓고 추입하는 게 더 나아요. 근데 그런 전개가 가능하다는 게 1번 게이트입니다. 범연이로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겠어요? 이기회, 이동국, 범연이 흐름이 있잖아요. 그쵸? 이번 제 구경주 1번 마 무쇠. 요거는 무조건 주목하는 마필이죠. 제 1감으로 딱 주목하는 마필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구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 들어갑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이렇게 쉽게 보이는 말 웬만하면 안 가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쉽게 딱 이게 뒤에 추마표 딱 보면은 이렇게 아몬고스트네. 현미경을 딱 들이댔는데 아몬고스트네. 그러니까 아몬고스트가 그냥 쓱 봐도 아몬고스트밖에 안 보이고 현미경을 들이대도 아몬고스트밖에는 안 보이는 경주입니다. 싱거운 경주죠. 싱거운 경주입니다. 굉장히 싱거운 경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선호하지 않는 경주예요. 또 이런 경주들 보면은 아몬고스트를 놓고 때릴 말이 있으니까 승부 경주로 막 들어가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거 잘하시는 분들 가시고 저는 뭐 1번만 아몬고스트를 인정하는데 뭘 때리겠어. 1놓고 빨갱이 쫙 팔릴 텐데. 그쵸? 여기서는요 1번만 아몬고스트를 불안하다고 봤을 때 승부를 하는 건데 저는 안 불안해요. 불안하게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저는 안 불안합니다. 그냥 봐도 아몬고스트고 현미경을 들이대도 아몬고스트. 절대적인 능력이고 절대적인 뭐 충마다 이런 게 아니고 상대들을 보자고요. 상대들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끄집어낸 대가리가 아니다. 이 말씀드리면서 식경주 그냥 인기만 인정하고 식경주 정리합니다. 자 11경주 10경주에 이어서 똑같은 패턴의 경주예요. 바로 5번마 유화이트 삭스. 아니 부담 중량이 늘었어. 그렇다고 고민할 수 있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유화이트 삭스 출제했던 경주가 유화이트 삭스, 대군항, 뭐 무사도 이렇게 나왔을 때 제가 현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단통 이거는 고민하지 마라. 이거는 그냥 주는 막걸리 단통 그냥 주는 막걸리다. 근데 뒤집기가 있다. 해서 제가 그 당시에 유화이트 삭스를 뒤집기로 단통 들어갔습니다. 부담 중량이 늘었어? 무슨 젖 같은 소리야. 아니 사이즈가 그쵸? 사이즈가 다른 마필을 갖고 부담 중량이 늘고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어. 인정을 하는 거고요. 저는 남산축제는 한 번 더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직전 경주의 입상이 저는 우연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산축제는 한 번 더 봐줄 필요가 있다. 물론 장거리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긴 한데 결과적으로 이게 솔직히 2군 경주지 이게 왜 2군이야. 그렇잖아요. 여기 솔직히 이 마트들을 보세요. 이거 2군 같은 말이 뭐가 있어. 아니 머리바다가 2군에서 입상도 하게 되지만 다 나온 말 아니에요. 껍데기 다 벗겨진 말. 다 벗겨진 말이지 뭐 불의 전차 이거 언제 이거 올라온 말이야. 이거 쓰레기 같은 말 이거. 불의 전차는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더구나 유화이트 삭스가 이끌어야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불의 전차는 이거는 아니고 그러면은 뭐 뻔하잖아요. 결국 유화이트 삭스가 앞서는 다 정리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누가 꾸적꾸적꾸적대고 올라오느냐인데 남산축제가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11경주 한계치가 들어가 있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5번 마를 인정을 하면 전 7번 마에 대한 막권 조합 나쁘지 않다. 큰 배당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10경주 11경주 같은 경우는 워낙에 믿음직한 마필들이 싱겁지만 서 있기 때문에 크게 볼 만은 아니다. 배당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1경주 정리합니다. 자 12경주 들어갑니다. 4번마 소통시대 7번마 베스트런이
빨갱이를 그냥 빵 하고 서 있는 1900m 1등급의 경주입니다. 저는 소통시대가 꾸준하게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기는 한데 부담 중량까지 빠지면서 어마어마한 인기도를 가지고 있긴 한데 어딘가 이거는 느낌이 안 와. 느낌이 안 와. 7번마 베스트런 3.5kg가 늘었고 문세영 기수가 10경주, 아몬거스트, 11경주, 유화이트 삭스까지 이 라인이 화려해요. 라인업이. 베스트런은 거의 정점에서 지금 연타를 계속 치고 있는 말인데 이런 마필들이 부러질 때 보면 또 아주 맥없이 부러지는 거 아시죠? 물론 부러질 만한 상대들은 아니에요. 근데 경마라는 건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항상 있다는 얘기죠. 결국 뭐야? 4번, 7번이 압도적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안하다고 생각되는 저 배당이 떴단 말입니다. 고민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뭡니까? 배팅을 못하겠다는 얘기죠. 간단한 거예요. 배팅을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47은 못한다. 배팅 못한다. 나는 죽어도 못한다. 장석은 47을 배팅을 못하겠다. 그럼 대안이 있냐? 있죠. 있으니까 못한다는 얘기예요. 믿음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배팅하세요. 근데 저는 이 레이스의 47이라는 막권 조합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때릴 수 있는 조합은 아니다. 마필의 능력, 전적 다 좋아요. 하지만 그에 합당한 배당이 만족스러운가? 이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막권 조합이기 때문에 47 장석은 배팅 불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2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국내산 3군의 경주. 자, 요거는 제가 아까 7경주 때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경주는 두들기겠다. 두들기다 보면 뭐 답 나오겠죠. 뭐 두들기다 보면 답이 나오겠죠. 답 안 나오겠어요? 1번마 송암스타와 6번마 팍스라이가 저 배당인데 이건 좀 세게 보고 하는 경주입니다. 후차권에서 16을 약하게 봐서 후차권 약하게 봐서 승부가 아니라 제가 이번 경주 들어가는 마필이 좀 센 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주예요. 여러분들이 손을 배팅을 이렇게 이거 좀 큰데 이런 생각 들어가서 복귀해보니까 이거 씨발 안 나오는데 이거 그런 말이죠. 아마 엄청 안 팔릴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뚜껑 경주 시행이 돼가지고 뚜껑 깠는데 진짜 뭐 최근에 바닥친 것처럼 쭉 바닥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보는 그 마필의 컨디션을 봤을 때는 절대로 그럴 수가 있는 컨디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경주 7경주를 승부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게 13경주에 크게 한 방이 있다. 걸릴지 안 걸릴지는 뚜껑을 까봐야 돼요. 그런 건요. 근데 일단 제 눈에 인기도 바닥골이 보였다는 자체가 이거는 그냥 축복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보고 싶어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결과를 떠나서 보였는데 뭐야 때려야지. 그럼 때리는 거죠. 뭐 있어요. 그냥 때리는 거죠. 용서 없는 거죠. 14경주 마지막 메인 승부까지 정리를 하면서 자 준비한 13개 경주 정리를 합니다. 뭐 시작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제가 잘하는 거 할 거예요. 뭐 적중 내역에서 몇 개를 맞췄냐 뭐 이거 뭐 맞추가 되자 그런 예상 안 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예상 안 해요. 그런 예상 안 하면 분명히 안 합니다. 뭐 예상가 분들은 저기 가지고 뭐 3배, 4배, 6배 해가지고 한 5개 맞췄어. 와, 오늘 제가 한 구라 났습니다. 들어가서 봤더니 3구멍, 4구멍, 5구멍. 그런 예상 안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예상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예상이 잘못됐다는 예상이 아니라 그거는 그렇게 특화된 예상가가 있는 거고 저는 또 저만의 특화된 예상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동안은 제가 솔직히 제가 잘하지 못하는 거, 특화되지 않았던 거, 그런 걸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뭔가 좀 여러분들께 안정적으로 뭐 경마장 오시면 환수도 좀 하고 뭐 이런 재미를 주려고. 근데 제가 생각이 틀렸던 것 같아요. 틀렸어요. 제가 처음에 경마장에 와서 생각했던 게 맞습니다. 경마의 항구라는요, 그런 걸로 항구가 절대 안 됩니다. 10경주가 죽어서 한 경주 두들겨 때려 넣어도 그게 항구라가 되면 그게 항구라, 진짜 항구라예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지난주 맞춘 걸로 한 3개월 죽은 거 다 찾았다고. 그런 게 경마거든요. 그런 게 경마예요. 그쵸? 저는 그런 경마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토경마! 편안하게 오세요. 제가 준비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의 채우고 싶은 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채울 수 있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채워드리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토경마 일경주 현장에서 건강한 모습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